국방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후보지 3곳을 실사한 결과 가장 뛰어난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병무청은 현안 업무 보고에서 병역 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의무 부과로 신병역 문화 창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띠어반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만나 양국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성주 골프장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를 찾아가 선정 결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성주 골프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주군과 협의를 통해 경북 성주군 내 제3부지 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주 골프장과 성주군 굼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부지 3곳을 두고 6가지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성주 골프장이 최고점을 받아 낙점됐습니다.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 보안, 배치 준비 기간 등입니다.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성주 골프장은 해발 680m에 위치해 성산 포대보다 300m가량 높고 주변에 민가도 적어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성산 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와 부지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의무의 부과로 신병역 문화를 창조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역 회피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와 병역 회피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병역 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또 연예인, 체육선수 등으로 병역 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국적 변경 등 병역 회피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국회에 보고하고 입법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위헌 소지 등을 검토하였으며 국적 및 출입국 제도 등을 통한 국적 회복 제한, 국내 체류 및 공직 임용 제한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병역 기피와 인적 사항 공개 제도를 시행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잠정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 통지나 소명 기회를 줌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고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역병 충원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특기병을 활성화하고 징병검사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군복무 부적격자 선별을 위한 정밀 신체 검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신인성검사 도구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입영문화재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띠어반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양국 국방장관 대담을 했습니다. 29일 국방부 접견실에서 열린 이번 대담에서 양국 장관은 상호 무관부의 개설을 완료하는 등 양국의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설명하고 캄보디아 측이 북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규탄 성명을 통해 이러한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무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 국방협력 MOU 체결과 정례 협의체 개설, 군사교육 교류 확대 등 국방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지난 1977년 재수교 이후 20년간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식단 개발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군 장병의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양 부처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나트륨과 당류를 줄이는 교육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군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저염, 저당 식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병기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9일 육군 15사단에서 토크 콘서트 생동감이 개최됐습니다. 500여 명의 장병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사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연과 걸그룹들의 공연으로 뜨거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걸그룹의 손짓 한 번에 전방 근무의 고됨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옆에 앉은 전우들과 한바구음을 나누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육군 15사단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생동감 현장입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동아제약과 사단법인 행복의 나무 협찬 아래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장병들이 군복무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 복무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쭉 그 사단을 순회하면서 이런 토크 콘서트, 특히 젊은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강연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해오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와 도전을 가지고 계속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그 자기 꿈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 토크 콘서트 생동감은 2014년 시행된 이래 올해까지 총 13개 사단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최연소 떡 명장인 최대한 명장과 W인사이트 김미경 대표 등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의 꿈을 이뤄낸 인사들이 초청돼 각각 내 인생의 명장과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명의 꿈을 내 스스로 책임져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높이에 맞춘 멘토들의 강연에 용사들도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을 해봅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려는 길을 똑같이 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가지고 전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장병들이 직접 준비한 비트박스와 댄스 등을 선보이며 끼와 재능을 펼쳤습니다. 또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서 잡지 에디터로 성장한 최봉수 일병의 사연이 소개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꿈을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30년이 지나면 여기는 사단장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그런 우리 어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전우들에게 제 꿈을 응원받고 부모님에게 늠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병영문화 혁신과 일사일병영의 가치를 실현한 육군 토크 콘서트 생동감. 민간 기업과 개인의 참여로 전방과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육군의 콘서트장의 생동감이 병영의 생동감으로 이어져 밝은 병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도 필요한데요. 육군이 지난 28일 국제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통해 테러리즘에 대한 세계 각군의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국제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은 국내외 법학자와 군 법무관의 교류를 통해
세계 각군의 최근 법적 이슈를 논의하는 안보학술 행사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테러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각국의 테러 대비 역량을 확충하고 국제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포지엄 첫날인 28일에는 테러리즘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대테러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테러 위협의 전쟁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대테러 정책 비교 분석을 발표한 미 UC 버클리 대학 마얄리 교수는 최근 테러 양상은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국내 테러의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테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Police forces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And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because it forces us to reconsider the role of the military, training in particular, conditioning, rule of engag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different services. 한국국방연구원 박문원 교수는 테러리즘과 자위권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테러 상황 발생 시 경찰력과 민간 요소 등 국가 방위적 요소를 통합한 군의 자위권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테러의 가능성과 그 대책을 발표한 조홍재 교수는 핵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핵위협 감소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Potential risk of North Korean nuclear accident. Therefore, we prepare our North Korea's nuclear. 한편 심포지엄 2일차에는 세계 각군의 최근 법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나라별로 이슈화된 국제법적 주요 쟁점과 군 사법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토의함으로써 테러에 대응하는 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공군 방공포병학교가 지난 29일 제21회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군과 업체, 연구소 등 방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방공유도탄 전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제21회 방공포병 전투발전 세미나가 지난 29일 공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미 3호 방공포병여단 등 방공유도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공중위협 변화와 방공유도탄 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위협의 변화와 KAMD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국방과학연구소 홍동욱 중령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거리부터 중장거리까지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보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도 단분리 기술, 탄두 재돌이 기술 및 유도, 자세 조정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감시 체계를 교란하고 탐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 시도를 향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중령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에 대해 탐지 거리가 확장된 감시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대학교 문장렬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 자신에게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 방공포병학교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방공포병 전투발전 도모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 역시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도발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5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핵탄두의 실전 배치도 임박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관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근본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더 이상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역시 근본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는 상응하는 중대 조치가 있을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검토할 결의안에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포함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타격 자산인 킬체인과 방어 자산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본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또렷해질 경우 북한 지도부를 초토화한다는 대량 응징 보복인 KMPR 개념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유사시 적 지휘부에 대한 대량 응징이 이루어지도록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킬체인, KAMD 그리고 KMPR로 이어지는 삼축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래식 전력으로도 북한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전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감시 정찰 역량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고 대북 정보 융합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좀 더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ICBM과 SLBM의 전력화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온 만큼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졌습니다.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2 장관회담, 한미안보협의회 그리고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신뢰성이 있는 확정 억제 공약 이행 방안을 놓고 중점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자체가 북한에게는 큰 압박인 만큼 10월에 있을 한미 연쇄 접촉에서 확장 억제 공약 이행에 관한 한미 동맹의 신뢰성을 크게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 체제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은 없는지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핵 도발로 인한 국제적 비난 여론과 인권 유린 실상을 가감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김정은 정권이 무모한 핵 도발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이 자멸을 재촉하는 길임을 인식할 때 현재와 같은 벼랑 끝 핵 도발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 도발은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서둘러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지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대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우리의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벌써 설악산에는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나들이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10월 고속도로 교통 전망 어떨까요? 네, 개천절 연휴인 이번 주말에 가장 긴 정체를 보이겠고요. 월 말로 갈수록 단풍도 절정을 맞으면서 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이번 연휴 동안에는 언제가 가장 많이 막히죠? 네, 지방 방향은 연휴 첫날인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가 가장 어렵겠고요. 서울 방향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교통량이 분산되겠지만 월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강릉이 5시간 30분, 부산까지는 7시간 10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기흥에서 청주 구간 총 82km 정도 정체가 예상되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안산 덕평 일대가 어렵겠고 여주에서 평창 구간이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화도에서 강촌 구간 총 50km 정도 밀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은 최대 4시간 40분, 목포에서는 5시간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해미에서 비봉으로 75km 구간 길게 밀리겠고, 영동고속도로는 대관령에서 둔내, 문막에서 용인 구간 각각 50에서 60km 정도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춘천에서 설악, 서종 일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도 잘 활용하시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개천절 연휴 교통예보였습니다. 국방부가 30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장소를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성주 골프장으로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다각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해 최선의 부지를 결정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충정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